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의 그린 오픽입니다. 이번 10월에 제가 본 오픽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난이도는 4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돌발 주제로서 가구가 나왔는데요.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단순 묘사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3번 문제로는 이제 이 주제 관련해서 너가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루틴, 전과 후에 어떤 루틴이 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 3부터 6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번, 3번, 4번에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와요. 유년 시절 경험, 최초 경험, 최근 경험 혹은 비교 및 대조가 하나 나오는데 이 4개를 각 주제마다 다 공부하는 거는 멍청한 행동인 겁니다. 그럼 공부할 양이 굉장히 방대해지고요. 무의미한 공부 방법이 돼요. 왜냐면 각 주제마다 더 유독 잘 나오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밖에 없는 질문이 있어요. 가구 같은 경우는 이 비교 및 대조가 유독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최우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사용했던 가구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가구를 한번 이제 비교 및 대조를 해봐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는 집안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안일은 정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매달 기출문제 영상을 이제 여기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혹시 지난달, 지지난달 영상들도 계속 보고 계실까요? 보시면은 이 바로 전달에 9월달에 올렸던 영상에도 그때 기출문제 이 집안일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이 집안일이.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리진 않았지만 5월에 봤을 때도 이 집안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두 번 시험 보면은 한 번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집안일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들은 설문지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설문지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추천하는 그 영상이 한 달 정도 전인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집안일이 주제로 나오면은 이 choice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responsibilities 이 단어가 나와요. 여기 6번에도 마찬가지 responsibilities, 마지막 7번에도 responsibilities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질문에서 responsibilities라는 단어가 들린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맡고 있는 집안일 분담 어떻게 되니? 너가 집에서 하는 집안일이 뭐니? 그리고 어렸을 때 했던 집안일 뭐니?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 7번 있잖아요. 난이도 3, 4 기준으로 5번, 6번, 7번에서 이제 7번에서는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집안일 같은 경우는 이 유년 시절 경험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어렸을 때 내가 했었던 집안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이것만 이제 공부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른 건 공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로는 선택형, 설문제 선택한 영화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영화, 좋아하는 영화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9번 같은 경우 이것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난이도 3부터 6까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주제인 8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 이제 10번에서는 이제 똑같이 넷 중에 하나 나오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최근 경험이 이제 주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잘 안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영화 관련해서 최근에 영화 보러 간 경험에 대해서 이 최근 경험만 공부를 해주면 되겠죠. 다른 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 제가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계속해서 기출문제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그것만 자세하게 보셔도 각 주제마다 어떤 문제 유형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꿀팁들을 좀 많이 챙겨가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롤플레이로는 국내여행이 주제로 나왔네요. 국내여행 같은 경우는 설문지에서 해외여행과 같이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무조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해외여행과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보통 해외여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여행이 나와서 이제 1번 여행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몇 가지 여행 관련 질문을 해봐라 라는 거고 12번에서는 이제 이 11번 관련 문제가 발생을 하죠. 환불이 불가능한 이제 티켓을 너가 예약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행을 못 간다. 그래서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에서는 이제 이 주제 관련해서 인상적인 경험 혹은 이제 이 12번과 비슷한 문제 발생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거 경험 묻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로는 돌발 주제로서 은행이 나왔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묘사, 이 너네 나라의 은행을 묘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채점관 에바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 은행 관련해서 자기한테 한 3-4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참고로 난이도 5, 6을 하게 되면 이 14번과 15번 문제는 다릅니다. 문제 유형이 아예 달라요. 지금은 난이도 3, 4 기준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까 하다가 난이도 3, 4를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4번, 15번에서 이런 문제 형태를 맞이하게 되니 이거 관련해서 특히나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이 15번 관련해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15번 채점관에게 질문하는 이거는요, 사실상 이제 오픽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나의 영어 말하기 실력만을 믿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간다. 이런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간다고 하면은 가장 쉬운 게 바로 이 15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5번은요, 정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육하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개만 기억해주면은 말할 거리들이 생긴다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네 가지만 골라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든 똑같이 이렇게 답변하면 된다라는 거. 자, 일단 what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What do you usually do at the bank? Do you deposit cash or change coins into cash? 너 은행에서 보통 뭐하니? 입금하니? 아니면 이제 코인들을 이제 캐시로 바꾸니? 이런 것들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where로 물어볼까요? 그 은행이 어디에 있니? 너네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야? 얼마나 멀어?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when으로 해볼까요? 언제 너는 보통 은행에 가니? 주중에 가니? 아니 주말에 가니? 그리고 주중에 간다고 하면은 after work, 일 끝나고 가니? 아니면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가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how로 물어보겠습니다. 너 거기 어떻게 가? 운전해서 가니? 아니면 너 뭐 대중교통 이용하니?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발화량을 늘리려면은 내 경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의문사를 썼든지 간에 how로 썼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 갈 때 버스 타고 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발화량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질문 하나를 더 봐볼게요. 거주지가 주제로 14번, 15번으로 나오게 되면은 15번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새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집 관련해서 세네가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든 15번은 항상 육하원칙으로 물어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누구랑 같이 살아? 가족과 함께 사니? 그 집은 어디에 있어? 뉴욕에 있니? LA에 있니? 집에서 보통 뭐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집에서 보통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뭐하냐? 이래서 이제 내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in my case 내 방에서 보통 영화를 보거나 TV를 봐. What about you? 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뭐 how about you?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괜찮고.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10월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난이도 3, 4 기준으로 했을 때 15번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보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